게임만 하던 애도 이걸로 뭐 사람 됐으니까 20만 개다. 그냥 대기업 월급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매출 5천이니까 자면서도 돈이 나오네. 사실상 여기서 실패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탁 판매 다마고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나무 키우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대상은 나나나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제 친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나나무입니다. CC님과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를 지냈는데, CC님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돼서 저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CC님이 한번 저를 키워주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또 해결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되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뭐 대본 준비해왔어. 나 원래 이렇게 잘 말하는 편인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위탁 판매 나무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출을 키우는 과정을 상세하게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실패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그것도 데이터고 그 실패한 거 여러분들한테 실패하지 말라고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잘 되면 오히려 너무 좋고 못해도 저희가 밟은 그 지뢰밭의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는 그러면은 그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일단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 이게 뭔가 싶었기도 했고, 어. 그리고 이 대량 가공이라는 말도 참 이상했는데, 대량으로 뭘 가공한다는 건지, 대량 가공 이 가공이란 게 또 뭘 말하는 거지. 이게 또 위탁에 붙으니까 또 말이 또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아. 한마디로. 한마디 몰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해. 오케이. 일단은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그냥 삶아.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농사, 디지털 농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보면은 우리는 이 수많은 밭에다가 우리 상품을 하나하나 심는 거야. 여기다가 계속해서 상품을 다 심어. 우리는 이 가공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밭에다가 상품을 심는 행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대량 가공 위탁 판매야. 그러니까 여기서 씨앗을 뿌린다는 행위는 뭐다? 상품을 가공한다는 것 같아. 우리가 상품을 가공하잖아? 그리고 씨앗을 뿌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알아서 자라. 그러면은 얘가 열매를 맺을 때쯤에 우리는 그걸 추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열매나 곡물을 우리가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봐봐. 물과 비료를 뿌린다. 물과 비료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관리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많이 안 팔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구조적인 문제.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비료를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물을 더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상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물과 비료를 주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상 상품을 관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수확을 한다는 건 뭐다? 판매를 한다.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열매에 딸 거야, 농부들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 우리는 판매를 한다는 행위로 그걸 진행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쉬운데, 왜냐면 이거는 알아서 판매가 돼.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난이도가 쉬운 것이. 판매 자체는 음. 이 소비자들이 하는 거니까 뭐 그치, 우리가 그치. 드릴 힘이 없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광고를 하나도 안 할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이걸 안 해도 매출이 잘 나. 이걸 잘 하면 더 매출이 나겠지만 우린 굳이 하지 않아. 음. 광고 같은 거 너무 어려워. 그냥 너나 나나 우리 별로 안 똑똑하잖아. 광고 안 해도 돼. 그런 거 너무 어려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처럼 그냥 한 땀 한 땀 씨앗을 뿌리면 돼. 그게 대량 가공 위탁 판매야. 그리고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땅이 필요할 거야, 땅. 그치? 그 땅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이 심을 수 있겠지? 더 많이 심을 수 있어. 더 많은 작물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수만 평 갖고 있으면은 진짜 수익도 그만큼 늘겠지. 그렇지. 근데 대량 가공 위탁 판매도 똑같아. 이 디지털 농사도 그냥 똑같단 말이야. 마켓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우리 매출이 올라가.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만약에 G마켓만 올린다고 쳐. G마켓은 2,000개밖에 없어. 그럼 내가 뭐야? 작물 2,000개밖에 못 하는 거야. 그치. 옥션도 2,000개야. 그럼 뭐야? 2,000개가 더 생기는 거야. 음. 그리고 쿠팡도 올려. 쿠팡은 뭐야? 이게 10,000개나 돼. 네이버도 똑같아. 네이버도 10,000개가 돼. 그럼 어떻게 돼? 훨씬 더 많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땅이 의미하는 건 이 마켓 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입점할 수 있는 곳을 전부 다 입점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건 뭐야? 디지털 농사니까. 그치.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려야 돼. 그치. 거기서 판매가 무조건 일어나거든. 마켓을 늘리는데 따로 비용이나 그런 건 들지 않지? 그치? 하나도 안 되지. 마켓을 가입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내가 사업자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면 무조건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곳에다 들어가서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거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치. 이러한 논리인 거지. 실제 땅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훨씬 낫네.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끝났어. 예를 들어서. 그냥 끝나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 사업자를 추가해. 그럼 어떻게 돼? 사업자를 추가하면 이만큼이 또 다시 생기는 그치, 거야. 이게 생기는 거야. 이만큼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사업자가 또 더 추가하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임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계절별 농사도 뭔가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름에 팔리는 수박이라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건가? 그치, 뭐 여름에는 수박이 잘 팔리고 뭐 겨울에는 목도리가 잘 팔린다든지 그런?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어. 겨울에는 뭐 크리스마스 상품이 잘 팔린다던가 아니면 여름에는 휴가용품, 수영용품, 뭐 물놀이용품 이런 게 잘 팔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트렌드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마치 계절별로 어떤 농사가 잘 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농기구가 좋으면 뭐야? 농사하기가 훨씬 편해지겠지. 트랙터 있는 사람이랑 소를 쓰는 사람이랑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많겠지. 그치. 그게 농기구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엑셀이 익숙해지면 너무 편해져. 그리고 이미지 편집도 뭐 별게 없고 그냥 대량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이거를 관리해주는 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더 일하는 게 쉽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농기구들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 이런 건 내가 차차 알려줄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면 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은 날씨인데 날씨처럼 날씨가 계속 바뀌잖아. 어쨌든 태풍도 쳐. 그다음에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가뭄이 들거나.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마켓 정책이 계속 바뀌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시시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적응하려고 하면 돼. 왜냐? 우리가 힘들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혼자 하니까 더 힘들어. 배로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너한테는 일단 내가 알려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훨씬 낫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시장 상황에 시시각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계속해서 이 변하는 날씨에 맞춰서 그거에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건 뭐야? 디지털 농사야.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많이 뿌려만 놓으면 돼. 그러면은 알아서 팔려. 그럼 우리는 그냥 열매를 그냥 따주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얘기해 주자면 성실하게 안 하고 상품을 안 올리잖아? 그럼 뭐야? 그냥 그대로 바로 매출 하락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열매 자체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아니 당연히 씨앗을 안 심었으니까 매출이 안 나고 우리가 추수할 열매가 없지. 그렇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농사 그 자체야. 우리는 그냥 소처럼 열심히 가공만 하면 돼. 가공만 하면 된다. 가공이 다야. 그냥 이게 그냥 다 반맥이죠. 우리를 다 그냥 살려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대량 가공 위탁 판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상품을 어디서 갖고 오냐? 도매처에 있는 상품을 우리가 올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거를 고객이 봐. 그러면은 고객이 어떻게 돼? 우리한테 주문을 이렇게. 그치? 우리한테 주문을 넣을 거야. 그렇지. 주문을 넣을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여기다가 그냥 쇼핑몰 주문하듯이 똑같이 주문 넣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도 배송을 해줘. 고객을 바로. 우리가 이 고객의 주소를 그냥 여기다 기입하면 돼. 정보 주문을 기입. 할 때. 그걸 그대로 기입하면 이 도매처에서 여기로 보낸다. 이 고객한테 보내준다. 구조는 되게 간단하네. 그냥 이게 다야.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은 나 한 푼도 없었는데 그냥 이걸 올리니까 고객이 그냥 주문을 해줘. 그럼 난 그것만 이행을 해주면 돼. 되게 간단하다. 엄청 간단해. 대신에 도매처에서 이점은 뭐야?
이 사람은 광고도 안 했어. 광고도 안 했는데 뭐야? 상품이 팔리네. 내가 팔아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은 뭐야? 배송과 상품에만 집중해. 우리는 뭐야? 판매에만 집중해. 그냥 각각 분담을 함으로써 서로 그 잘하는 걸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량으로 위탁 판매의 장점이 뭘까? 장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자면 일단 뭐가 있냐면 재고가 없어. 내가 쌓아둘 재고 말하는 거지? 그냥 내가 재고를 안 사도 돼. 쿠팡 같은 걸 예를 들면은 쿠팡 로켓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쳐. 처음에 최소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재고는 필요해. 내가 사둬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집어넣으려면. 근데 너 그런 돈 있냐? 없지? 없어. 그냥 너나 나나 그지잖아. 그치? 너나 나나 그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돈이 없다고. 초기 자본금이 없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위탁 판매는 재고가 없어도 된다. 그 뜻은 뭐다? 초기 자본이 거의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처럼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이나 주부분들 어. 이런 거를 꽤 많이 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아.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많거든. 확실히 리스크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 맞아. 너가 얘기한 대로 리스크가 없다. 결국에는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야. 재고가 없다는 건 초기 자본이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뜻은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야. 아이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면은 최소 몇천, 그렇지. 비싸면 몇억 들어. 그렇지. 또 그대로 실패하면은 그대로 바로 리스크로 이어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한 처지에 따라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위탁 판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실패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자.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게 리스크가 없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실패했어. 그럼 우리가 잃을 비용은 뭐야? 시간밖에 없어. 이걸 가공하는 데 시간밖에 없다는 거지. 시간만 쓰는 거다. 만약에 본인이 1시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벌고 막 5만 원 번다. 그러면 딴 거 하는 게 무조건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면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투자해서 그냥 최저시급 10,000원 벌어. 그러면은 솔직히 이걸 하는 게 무조건 나. 왜냐면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 점점 쌓이는 구조로 매출이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1년, 2년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무조건 넘어. 왜냐면 내가 넘었잖아. 그리고 내 주변에도 넘은 사람 한둘이 있어. 이걸 하다 보면은 노력만 쏟아보면 돼. 세 번째는 매출이 꾸준해. 매출이 너무 꾸준해. 나는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오르잖아.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은 거의 원전에서 왔다 갔다 해. 내가 2,000만 원 오르지. 그럼 그거 왔다 갔다 하고 내가 3,000만 원 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꾸준해. 그러니까 뭐야? 안정적이야. 근데 그 한 번에 오르는 폭은 언제 오르는 거야? 그냥 상품을 내가 한 번에 등록했을 때. 한 번 등록할 때마다 거의 싹싹싹 오른다는 거네. 그렇지. 근데 그게 상품마다 다르고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내가 몇 개 올렸냐에 따라 또 달라. 또 트렌드에 따라 될 수 있겠네.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 나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는 편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선맹이인 아버지도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 이게 정직하게 그냥 하나하나만 하면 되다 보니까 너무 쉬워. 그런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접근이 너무 쉬워.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이야.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거잖아. 위치 제약이 없어. 그냥 집에서 아기 보면서 해도 되고 뭐 카페 가서 해도 되고 여행 가서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많다 이거지. 내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장점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뭐야? 다음? 단점. 단점도 얘기해야지. 단점을 당연히 없을 수가 없어. 오히려 많아. 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은 맨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장점만 보고 완전히 시작할 수도 있지. 그치. 맨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접근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많이 찡찡될 수도 있었어. 이걸 모르시는 분들. 왜냐 이거는 오래 걸려. 천천히 가. 천천히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반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냥 진짜 90%야. 그냥 이래. 다 이래. 맨 처음부터 고점을 원하시고 막 월천 벌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러겠지라고 싶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지. 근데 이거 일단 고점이 낮아. 왜? 단순하니까. 고점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 찾으면. 근데 그치. 뭐야? 우리는 그런 거 못해. 우리는 그런 거 못하니까 얘 있는 거야.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반대로 고점이 낮아졌구나. 고점이 낮아. 대신에 안정적이지 어쨌든. 그래서 단점은 고점이 낮고 일단은 장점에서 얘기했다시피 뭐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냥 일반 노력이 아니야. 그냥 엄청 많이 필요해. 내가 만약에 꾸준함이 자신 있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어렵지.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은 단기간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게 어렵구나. 단기간에 결과나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부적절해. 음, 그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쿠팡, 로켓 배송 하는 게 훨씬 낫지. 왜냐면 그거는 진짜 잘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안 하겠어? 내가 그걸 왜 안 하겠어? 힘들지. 그냥 어려워. 그런 건 누구나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쿠팡 같은 걸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왜냐, 그분들은 탁월한 능력이 없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일단 나는 못해.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분 대다수도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뭐 남의 꿈을 짓밟는 그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만약에 그걸 보고 나는 아닌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냥 그걸 하면 돼. 내가 옛날에 재고를 안 와가지고 내가 그때 중국에서 샀던 가방이 아직도 있어. 내 베란다에 있어. 그래. 썩고 있거든. 아, 그래? 아직도 썩고 있어. 내가 나중에 너 하나 줄게. 어머니 하나 줄게. 어머니 갖다 드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음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재미가 없어. 그냥 노잼이야, 노잼. 아. 그러니까 일이 다 노잼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모든 일 중에 너무 재미가 없어. 차라리 노가다는 그냥 몸 쓰는 재미라도 있어. 근데 이거는 온라인 노가다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그냥 반복 작업만 계속해. 반복 작업 때문에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재미가 계속 떨어져. 너무 재미가 없다. 근데 또 단기간에 성과도 안 나오니까 되게 쉽게 포기하겠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은 오래 걸려.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게 수익이 나오기 오래 걸린다는 거야? 수익은 한 달 만에 나와. 수익 그냥 올리면 나와. 근데 10,000원, 20,000원으로 뭐 살 거 아니잖아. 그치? 일단 매출은 무조건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 올렸다. 근데 안 나온다, 매출이. 그럼 나를 그냥 고소 안 나올 수가 없어. 어쨌든 유의미한 매출까지 가기에는 오래 걸려. 이게 점점 쌓이고 내가 성숙되고 내가 뽑는 키워드의 질이 올라가고 내 속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내 스토어의 질도 올라가고 그러면 뭐야? 노출되는 상품 점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판매가 더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초반 매출이 많이 미미할 수 있어. 이 초반 매출에서 버티는 게 중요해. 내가 그냥 3달 동안은 그냥 매출 안 한다고 생각해. 3달 동안, 그냥 반년 동안은 그냥 매출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것만 한다 하고 생각해. 그랬는데 매출 안 난다. 그냥 나 고소해야 돼. 그냥 매출은 무조건 나. 근데 매출이랑 순수익이랑 또 다르잖아. 그러면 이 매출은 무조건 나오는데 순수익이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순수익도 그냥 무조건 나오지. 왜냐면 이건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익은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금방 볼 수 있어. 근데 그걸로 뭐 만족할 수도 있는데 한 2, 300 벌어야 될 거 아니야. 1,000,000원 찍고 2,000,000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 찍으면 유의미하잖아. 근데 그 정도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가 1,000,000원까지 달성하는 기간이 한 1년 넘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2,000,000원, 3,000,000원 막 이거는 거의 금방 쭉쭉쭉 갔지. 이게 초반에 감을 잡고 내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그게 없으면 쉽지 않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대량광고 위탁 판매를 위한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돼. 왜냐? 내가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오래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뒤 그리고 또는 2년 뒤에 나에 대해서 봐야 돼. 매출이 훨씬 높을 거 아니야. 그렇지. 쌓인 게 많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이 매출 한 뭐 50만 원이야. 50만 원이면 뭐 순수익 진짜 뭐 별거 없잖아. 진짜 그렇지. 거의 없어. 오히려 가끔씩.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 찍었잖아. 이때부터는 그냥 돈이 나오니까 그냥 이때로 남는 돈을 그냥 나는 바로 알바를 고용했어. 알바 고용해가지고 뭐 2년 뒤에 지금 5천 찍은 거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돼. 어쨌든 5천만 원 내가 달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출이 갑자기 가다가 팍 올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 분기점 이때까지 버텨야 돼. 그 분기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네. 그치 몰라.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만두고 여기서 그만두고 여기서 그만두고.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우리 아버지도 다르고 우리 어머니 다르고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해. 왜? 이때 지나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버텨. 근데 보통 사람들 그냥 못 버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매출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엔간하면 그만두고. 바보같이 이렇게 우직하게 버틴 사람이 이긴다. 그렇지. 진짜 바보같이 해야 돼. 우리 아빠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로 돈이 되냐고. 너 돈 언제 벌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바보가 이기는 사업이지. 맞아. 그냥 바보같이 묵직하게 해야 돼. 오히려 쿠팡 같은 거 하다가 이거 하시는 분들 적응 못 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등록하지? 이렇게 해도 팔린다고? 근데 팔리잖아.
실제로 수익이 증명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시스템 구축의 이해거든? 뭔 소리냐면, 이 시스템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동화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게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워드를 해. 그리고 이미지 알바가 있어. 사실상 이미지 알바는 많이 단순해. 작업을 할 때 이게 많이 단순하고 이게 난이도가 꽤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힘을 더 써야 된단 말이야. 이 이미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것도 아니야. 이거에 발목 잡히는 시간이 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뭐냐면 나의 시급과 알바생 이거를 교환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건당 알바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지 알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한 50원을 줘. 근데 내 시급이 매출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대충 그냥 2만 원이라 해볼게. 내 시급이 2만 원인데 내가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가공하니까 그러면 한 개당 여기다 놓으면은 160원이라는 결론이 나와. 근데 만약에 내가 50원으로 알바를 맡겨. 그럼 어떻게 돼? 110원 이득이네, 건당. 그치. 건당 나는 110원의 이득을 보는 거야. 그때 동안 내가 좀 더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미지 한 개를 맡기 때마다 난 110원씩 이득을 보는 거야. 내가 하는 것보다. 이해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내 시급이랑 알바를 맡겼을 때 시급이랑 이걸 경제적인 걸 계산을 해서 뭐가 더 괜찮을까? 이게 더 괜찮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시스템이란 거고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속도를 더 빨리 올리고. 그냥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마인드 중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 이딴 거 없다. 그냥 실행해라. 그냥 이런 거거든. 난 실행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거를 정리하면은 80%로 상품을 올리는 게 100% 완성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마인드. 80%를 그냥 빨리 올리는 게 나아. 빠르게 올리는 게 낫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 근데 분명히 이거 내 상황에 맞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작하는 사람 거의 없어. 왜냐? 나 그냥 이거 할까 말까? 나 근데 이거 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은 딱 땅 했을 때 시작한 사람이 거의 없어. 알겠지? 엔간하면 50%는 초반에서 다 끝난다. 솔직히 너도 초반에 좀 고민했었잖아. 알겠지? 근데 내가 너랑 나랑 얘기하면서 그 고민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는데 거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왜 고민하지? 라는 거 내가 얘기하면서 너 좀 느낀 거 있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너처럼 그런 생각을 다 하죠. 뭔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날릴 것도 없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날릴 건 시간밖에 없어. 근데 본인이 그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쇼츠 보고 아니면 뭐 TV 보거나 할 시간에 그냥 이거 하면은 훨씬 더 그냥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내 리미트 자체가 높아진단 말이야.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완벽하게. 그리고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DB만 쌓으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DB 그냥 이게 다야. DB가 깡패야. DB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야. 그러니까 가공한 개수를 DB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DB만 쌓으면 무조건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DB를 얼마나 쌓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지. 자, 내가 그냥 깔끔하게 내주면은 그냥 10,000개 가공했다. 그럼 내가 알바를 했을 때 정도 번다. 5만 개 가공했다. 그냥 일반인 정도 번다. 20만 개다. 그냥 대기업 월급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많이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가공을 멈춰. 가공을 멈춰도 꾸준히 팔려. 봐봐. 알바 일 안 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일반인 안 들어와. 대기업 안 들어와. 근데 이거는 들어와. 자면서도 돈이 나오네. 이게 꾸준히 나와. 등록을 안 해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하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업은 진짜 내가 목표가 진짜 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진짜 있어. 그럴 때 안정적인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 내가 도전을 해줄 만한 안정성을 나한테 갖다 줘. 나는 이 꾸준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나는 다른 사업을 할 거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한 2억 정도 매출 찍고
이제 도매처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지금 직원 2분 정도를 고용하시고 그분들이 일을 다 하셔. 근데 2억이니까 사실상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버시는 거지. 거의 연금 복권이랑 다름없네. 그렇긴 한데, 그치. 근데 그분도 거의 몇 년 동안 했고, 한 4, 5년 하셨나? 그 정도 해야 그 정도 매출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꾸준하게 한 1,000, 2천씩 나오잖아. 그걸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업도 도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거지. 그래서 나는 내 목표가 뭐냐면, 그냥 이거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야. 어, 나는 언젠가는 일을 하기가 싫어. 다들 그래. 나는 은퇴하고 싶어. 약간 부업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뭐 주부분들도 이런 거 작게나마 뭐 월 200, 300씩 나오면은 그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내 친척 형도 이거 하면서 한 매출 한 300 정도 계속 나와. 주식 하시는 형인데, 주식하고 공기업 다니시는데, 부인 명의로 해가지고, 이거를 매출을 계속 꾸준히 내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월세 정도 내시니까, 아니, 월세 정도 나오는 게 어디야. 그치. 그것도 거기다가 진짜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돼. 그렇지. 그리고 초반에 본인이 노력해서 가공한 게, 그냥 사업자 한 개로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더 매출 내면 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지.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보면은 나오는 게 좋네. 우리는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 우리의 매출은 가공한 DB와 비례한다. 이거를 꼭 인지하고 있으면 돼. 진짜 아니, DD만 믿으면은 저 가공한 거 10,000개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음. 아니 그럼 10만 개, 20만 개 하면 돼.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가공한 DB만 많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 키우기를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목표를 정해야 돼. 자, 목표. 너는 만약에 그 목표 얼마 정도로 하고 싶어? 나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음. 그 이렇게 갈 거고 기간이나 이런 거 있는데 대충 목표 어느 정도 할래? 매출 한 50 정도 50?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50만 돼도 이 사업에 대한 감을 잡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충 그 정도 기간 얼마 걸릴 것 같은데? 한 3달 걸리지 않을까? 6달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매출 100만 원 잡고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 난 잡고 있어. 이 정도 잡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너가 얼마나 열심히 가공하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근데 이게 속도가 점점 이렇게 빨라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너한테 달린 것 같아. 그렇지. 나한테 배운 걸로 만약에 매출 100만 원 달성한다. 그러면 너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간은 한 달 내지 2달. 오케이, 내가 이제 현실적인 팁 같은 걸 알려줄게. 내가 경험했던 팁들. 일을 할 때 무조건 이거는 모니터가 2개여야 돼.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야. 왜냐, 한쪽에는 가공을 하고, 한쪽에는 상품을 보고, 상품을 본다고?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거의 진짜 나는 그 모니터 3개거든? 나는 모니터 3개를 써. 그게 훨씬 편해.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세워놓고 모니터를 거기다 상세 페이지를 길게 띄워놓고 그리고 하나는 상품 넣고 하나는 엑셀 같은 거 띄워놓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진짜 그냥 필수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관리에 좀 가까운 건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나는 지금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집 근처에 또 원룸을 내가 얻었어. 나는 원룸을 얻고 거기를 나는 사무실로 써.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 보면은 한 칸으로 된 진짜 딱 본인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다 노트북 갖다 놓고 하기도 해. 나는 옛날에 돈 없을 때 이렇게 했었어. 스터디 카페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 좀 나오니까 공유 오피스 가서 하고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되니까 지금 이 사무실을 얻었고 그리고 집 근처에서 나는 유튜브도 하면서 뭔가 좀 집중하고 나만의 뭔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룸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본인만의 루틴이 필요하다. 루틴이 필요해. 루틴 안 하고 만약에 뭐 뒤죽박죽 일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결국엔 내가 말했던 팁 같은 거 3가지 있지. 이 정도가 매출을 상승시키는데 꽤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이고 이렇게 다 해서 내가 얘기한 대로 다 하면 그냥 매출 1,000, 2,000도 그냥 쉽게 찍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얘기해봤는데 어때? 되게 좋았어. 그래? 뭐 할만한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보니까 뭐 바보인 너가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뭐 그 정도지. 뭐 게임만 하던 애도 이걸로 뭐 사람 됐으니까. 솔직히 너 주변에서 내가 돈 가장 많이 벌잖아. 뭐 그치. 수익이 몇이지 얼마? 뭐 매출 5천이니까. 그러니까, 그치. 솔직히 뭐 내가 사무실도 갖고, 뭐 직원도 있고, 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 못 했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뭐. 너랑 같이 했잖아. 그치? 어쨌든. 음. 근데 이 사업은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알려줄 거고, 그럴 거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만 일단 해보고. 이 과정도 다 싹 다 공개하는 거지? 그치. 왜냐면은, 너 같은 위치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야.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따라만 해도 그냥 매출 될 수 있게 싹 다 공개할 거여서. 근데 이거, 미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도 진짜 모르는 거 그럼 싹 다 질문할게, 나도. 아예 막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하고 그래. 싹 다 질문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음. 그리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래에 그 제 매출 인증한 블로그나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도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이 과정을 싹 다 유튜브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거나 오프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최대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